되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진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보통 그 경제적인 걸로 봤을 때는 취업하고 창업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제일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그 경력을 보니까 간호대학교를 나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들 제가 만나보면 본인들이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을 때는 그 학력을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네.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그때 오셨을 때 같은 좀 고충을 겪고 계셨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좀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더라도 안산시에서는 또 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제 간호 전문대를 졸업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 오자는 그런 미래의 방향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성으로서 간호원은 굉장히 저한테는 조금 성격상 맞다고 보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1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류 이런 것도 발생하셨고,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번쪽도 찾아서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다시 그 분야를 살리자고 하니 다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중국의 그 간호증은 한국에서는 아무, 아무 효능을 못 받아서 다시 그거를 살리자고 하니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나라에 와서 일단은 먹고 사는 게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분야는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까지만 진행된 것 같고, 다시 또 제2의 삶을 시작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에서도 교사나 박사나 또는 선생님 과정을 거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이웃집의 아이가 지금 언어 장벽이나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안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웃집이라서 이 아이를 도울 수는 있어요. 이 아이도 이제 같은 교포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주변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아이는 내가 이웃집에 도울 수 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외국인 지원본부 우리 여기 이제 그 과도 있지만 그 심리정서에 제가 좀 질의를 해봤어요. 심리정서에 아이는 다문화 아이인데 심리정서 교사님은 한국 교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 아이와 선생님이 1대1을 만나실 때 언어부터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교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눈빛으로 보고 뭐 어떤 게임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그 거리와 저희가 언어 장벽이 없는 그 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주문했고 실제로 안산시에는요 지금 그 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98% 99%가 다 외국인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예, 그리고 원고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는 공사를 시작했고요. 지금 2025년쯤에 대한민국 최초 국제 미래학교로 건립이 납니다. 예, 이제 착공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이 학교가 건립이 되는 되면 수많은 이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교사님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안산시에서는 교육부와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행형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중 언어를 가진 교수님, 선생님들 발굴해서 한국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시켜서 이제 학교에 투입하시거나 심리정서 투입해서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우리 가장 시급한 현 사정이다. 이런 거를 지금 안산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평생학습관이라는 안산시에는 이제 학습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평생학습관이라는 상록부에 있는 그쪽에서는 그 제가 한 작년이죠. 위에 당선돼서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이미 경기도 어떤 예산을 조금 이게 선정이 돼서 본인들이 그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1개국 선생님들이 이미 그 취득을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시키고 직업까지 일자리까지 소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사실 급여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점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본국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선생님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하고 싶어도 그런 제도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안산시에는 사실 그 교육 발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학교에 이제 다문화 친구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있어요.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희들이 봤던 그 다문화의 시선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그 시선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그냥 뭐 그런 다문화다 이런 느낌은 많이 배제가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에 보는 눈은 아직 어른들의 시선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 마련이나 뭐 저는 뭐 심리 분석 이런 거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박수 드리고 싶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전국으로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사실 이거는 시대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아이들은 실제로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저희도 실제 조사를 해봤고 주변에 많이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사실 아이들은 그다지 불편감은 없고 그냥 좋은데 근데 어머님들이 먼저 앞서서 걔랑 놀지 뭐 걔는 어느 나라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니 아이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그 교육 이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의정 활동과 좀 다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한국에 마라탕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라탕 안에 늘 학생들 위주로, 맞아요. 청년들 위주로만 이제 손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안 가고 한국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별해서 마시잖아요. 예, 특별해서 마시는데요. 근데 부모님들은 향이 있다, 뭐 중국 요리다, 뭐 이런 관점으로 아예 그 문밖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받아들인 그 자체가 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게 시대거든요. 예, 예, 특별해서 더 좋다. 네. 예, 맞아요. 이게 지금 질문보다는 사실 제가 그 지금 뭐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 사회복지학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다문화가 많아진 얘기랑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얘기가 세계적으로 다 같은 얘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1세대 그 동포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는 고령이 다 되었잖아요. 국내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마련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들어서 네.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짚었거든요. 여기 5분 발언 안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 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안산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작은 일거리로 본인의 삶을 충실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자리 사업에 외국인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역할도 안 되었고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이제 5분 발언에 그거를 지난번에 조문을 넣었습니다. 안산시는 이제 안산시 전체 인구 73만 명의 외국인 포함한 인구수이거든요. 이 외국인 빼면 안산시가 인구수가 62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업을 다 포함해서 하는 과정에서 왜 축제건 행사건 복직은 외국인을 빼냐. 이거는 우리 안산시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 비율은 10대 1로 갈 수도 있고 10대 2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외라는 거는 안 된다. 내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주문을 넣었고요. 제외를 한다면 제외하는 조건을 달아라. 뭐 한국 거주 10년 이상, 뭐 건강보험료 미납일자, 뭐 이런 제외 과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외 과정을 걸어서 이유를 줘서 제외를 시켜라. 그런 얘기를 제가 충분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거를 주문을 넣었고요. 물론 이 과정은 오는 길은 어렵고 부서별로 다 다루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있다고 봐지만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만 우리가 상호주의라는 이런 관점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넣었어요.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동포 어르신들 20년, 30년 전에 왔었는데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국적을 따다 하다가 이제 아직까지도 못 따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와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뭐 사업에 본인들 헌신을 했었고 노동일 다 했는데 이제는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귀국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노후가 엄청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문화 가족이 연령대가 젊었는데 이제는 고령화를 가고 있는 거는 동일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챙겨야 된다. 네. 그리고 안산시에는 그 최초로 우리가 다문화 외국인 아동 지원료가 안산시 최초로 드렸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유아도 챙겼으면 이제는 노후도 챙겨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네.